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76번째 시간입니다. 176번째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읽고 이 한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또 왜 이런 한자를 쓰게 되었을까요? 자, 일단 이 글자는 산적이라고 읽는데 산이 장음입니다. 그래서 산적 이렇게 읽는 것이 맞겠지만 요즘에는 장단음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어문회에서는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서 이렇게 장단음을 구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적. 네. 일단은 첫 번째 글자 아주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 4급에 배정되어 있는 흐틀 산자입니다. 총 12획이고 7복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넷죠. 이게 그럴 문자가 아니라 7복자다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고 7복자 자체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두드리거나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갑골문을 보시면 의외로 이 삼마자의 축약형이죠. 삼마자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를 섬유로 만들기 위해서 천으로 그렇죠?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삶은 마겠죠, 그렇죠? 삶은 삼을 그렇죠? 삼을 두드려서 이렇게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기 육자까지 와 있고, 그렇죠? 육달월이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삼마자의 어떤 일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흐틀 산자는 이렇게 분리가 되다의 뜻이고요. 삼마를 이렇게 삶은 마를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마구마구 두드리다. 두드려서 피거나 뭐 흩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껍질과 이 내용물이 분리가 되니까 흩어지다, 뭐 헤어지다의 뜻까지 뭐랄까요? 그 확대되거나 파생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글자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아래에 있는 글자는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구울자자도 되고요. 구울적자도 됩니다. 여기서는 적으로 읽는 것이 맞겠죠? 산적이니까요. 총 8획이고 불화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설문해자의 전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고기가 위에 있고 아래에 그죠? 불을 지펴서 고기를 굽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시면 구울자, 구울적이 됩니다. 자라고 할 때는 인구의 회자되다 할 때, 그죠? 생고기 회자, 회자와 구운 고기 자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주로는 뭐 적입니다. 맥적이니 할 때 구이 요리에 쓸 때는 적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산적이라고 읽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산적이 그 산에 사는 도적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됐었는데 왜 흐틀 산자를 썼느냐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고기가 있고 뭐 야채가 있고 뭐 파가 있고 고기가 있고 또 다시 또 뭐 양파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꼬치를 굽는 것이니까 그러면 고기가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무언가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산적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적, 쇠고기 따위를 길쭉길쭉하게 썰어 갖은 양념을 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여기에 어딜 보아도 이게 흩어질 산자가 왜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한자어 속뜻 사전에 보아도
네, 이 흩을 산자는 길쭉길쭉하게 흩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그냥 이렇게 사이에 공간이 있고 다른 재료들이 여기 섞여 있다라고 보면 뭐 그 정도로 이해할 만한데 그래도 좀 의문이 좀 남았습니다.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그거는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사전에 있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적을 붙이다. 두 번째, 다홍치마를 입은 순녀는 그 향긋한 냄새 속에 앉아 산적을 만들고 있었다. 하근찬의 야호라는 작품에 이런 문장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적이 맞는데요. 산적을 찾아보면 사전에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문은 없고요. 꼬챙이에 꿰지 아니한 적, 꿰든 꿰지 아니하든 산적이라고 얘기하는군요. 생선적에, 여긴 생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게 맛살을 넣기도 하죠. 쇠고기를 양념하여 한 편에 붙이고 이것을 달걀 푼 것을 씌워 번철이나 구울 번자죠. 프라이팬 따위에 지져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슬산적과 비슷하다. 사슬이라면 이렇게 그죠? 쇠사슬 같은 걸 얘기할 텐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슬적이라고 하고 연산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아마 그 실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과 바늘로 꿰맨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연결한다. 그래서 사슬산적이라는 표현도 알아보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꼬챙이에 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사슬산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적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재료를 5에서 6cm의 길이로 자른 모양이 산까지와 같다고 하여 산적 또 샘산자도 쓰기도 하죠. 라고 한다. 산적은 적 요리에서 분화 발달된 조리법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리서인 규곤시의방에 보이는 동화적이라는 거는 약간 호박처럼 생기거나 무와 닮은 동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과적의 조리법이 지금의 산적과 같은 것으로 미루어 조선시대 중엽에 이미 그 조리법이 완성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까지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그렇죠? 예전에 샘을 하던 주판과 같은 그런 기구인데 거기에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산이라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왜 또 다시 이렇게 흩을 산자를 썼느냐? 이 산은 이해가 되겠어요. 오히려 주판알 같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꼬치구이랑 비슷하다라고 산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흩을 산은 또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고기를 그냥 생고기를 넣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양고기 꼬치구이나 아니면 터키 쪽의 그 시시케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상당히 두들깁니다. 그렇죠? 아까 그 말을 분리하기 위해서 두들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옆에 이 칠복자가 있는 것인데 고기를 이렇게 계속 맛있게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다져서 이렇게 상당히 두드리는 작업을 통해서 만든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물론 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널찍널찍 흩어져서 고기가 있다는 모양도 겸해서 의미를 형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산적을 예전 뉴스 신문에 찾아보니까 1980년 매일경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산적과 비슷하다 산적이 보이고요. 두 번째 1999년 조선일보에 보시면 섭산적, 떡갈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난도질한 고기에 두부를 섞고 가진 양념을 한다. 그래서 난도질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자주 이렇게 다진다는 얘기죠. 다지는 것보다 더 심한
작업을 거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떡갈비나 산적이나 좀 비슷할 이 두드린다의 뜻에 두드려서 분리한다의 뜻에 이 산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 산적을 다른 나라에선 쓰고 있느냐?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에만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 표현도 그냥 산적 혹은 Korean 시시 케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시라는 거는 이거는 꼬치라는 얘기고요. 저쪽 페르시아 쪽의 말인가 봐요. 케밥 자체가 원래 저 페르시아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운 고기를 뜻하죠. 케밥은. 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는지 봤더니 중국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가오로우촨 해서 이 촨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꿰일 관자도 돼서 관시라고 하면 곶감이 되지만 땅 이름 곶이라고 우린 많이 쓰죠. 거기다가 꿰미천이라는 발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촨이라고 하면 이건 꼬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보시면 쿠시야끼 정도가 우리나라의 산적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저 가오로우촨 역시 양고기를 중심으로 하겠는데 요즘엔 돼지고기, 소고기도 있지만요. 사이사이에 야채를 낀다던가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쿠시야끼 정도가 일본의 쿠시야끼 정도가 우리의 산적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오로우촨이나 가오로 정도 얘기하면 이게 우리나라 산적과 비슷한 어떤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글자는 말릴 고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높을 고자를 쓰는 것이 특급 배정 한자에 들어있고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란 뜻이죠. 말리다의 뜻이지만 불화자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산적에 해당하는 한중일 관련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좀 설명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금일 한자, 오늘의 한자 176번째, 176번째 제가 선정한 글자는 흐틀 산자에 구울 자자 써서 여기서는 구울적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구울적을 써서 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흐틀 산자에 예전에 말을 두들길 때 가공하는 그 과정이 이 산적에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산까지를 계산하는 주판과 닮았다고 해서 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흐틀 산자를 넣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고기를 다지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담아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는 이 산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시리즈 오늘은 또 마치고요. 전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